이제 7강 일과 에너지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웁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두 개만 더하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이때 에너지는 이제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다 더한 그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 일과 에너지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사고 실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상자를 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상자를 일정한 힘을 작용하면서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한 힘이 항상 일정한 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상자한테 작용하는 힘이 알짜 힘이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에서 끝까지 일정한 힘을 작용하면서 D만큼 이렇게 밀고 갔다면, 그리고 이 힘이 알짜 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알짜 힘이 한 일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일 에너지 정리죠. 그래서 이것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바꿔서 밀고 가기는 하되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밀고 가겠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밀고서 D만큼 갔다고 하면 일정한 속도의 조건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상자가 받는 알짜 힘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는 다른 힘이 더 받아야지만 되겠어요. 그래서 B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찾아보면 먼저 A가 B를 미는 힘 라지 F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자, 이런 스몰 F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작용하는 수직항력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서 세워볼 것 같으면, 수평 방향의 경우에는 라지 F 빼기 스몰 F는 MAX,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경우에는 수직항력 빼기 MG는 MAY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의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요거의 가속도가 다 0이죠. 그래서 AX도 0이고 AY도 0이니까 우리 무엇을 합니까? 네, 마찰력의 크기는 내가 밀어준 힘의 크기와 같다. 수직항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운 거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각 힘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B가 D만큼 이동하는 동안 B에 작용한 각 힘이 그 B에게 한 일을 볼 것 같으면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밀어준 힘, 이건 어떻게 됩니까? FD죠. 그 다음에 마찰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180 사이각이, 이제 운동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이 사이각이 180도니까 마이너스 FD가 되는데, 이 스몰 F가 라지 F가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라지 FD가 됐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과 수직항력이 한 일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0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플러스 FD인데 마찰력이 한 일은 똑같은 크기 FD지만 일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가 됐다면 마찰력이 한 일은 그거하고 똑같은 양만큼을 다시 갖고 왔죠. 다른 에너지가 됐겠죠. 무슨 에너지가 됐냐면 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포텐셜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의 대표적인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용수철이 연결된 경우에 내가 힘 F를 작용하면서 X만큼 끌고 왔어요. 그러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말하면 힘을 더 이상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저쪽으로 가지요. 다시 저장되었던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그 탄성력을 거스면서 내가 작용한 힘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고, 물체를 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빨리 가죠.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 에너지의 경우에는 어떠냐? 지금 내가 밀면서 작용할 때 지금 내가 미는 힘이 작용하고 마찰력도 같이 작용하는데, 이때 내 마찰력을 거스르면서 내가 작용한 힘이 한 일은 열 에너지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이 다시 마찰력이 뺏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더 이상 밀지 않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어때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죠. 이게 바로 열 에너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는 저절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간 것이냐? 자, 이런 용수철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이 됐었습니까? 용수철에 저장이 됐었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공간에 저장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 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고 어떤 종류의 에너지일지 궁금하죠. 자, 이런 예를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어떻게 상상하냐면, 자,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의 겉테두리는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자의 질량은 모조리 여기 조그만 구슬에 다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이 구슬들이 모여 있는데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상자의 속도와 똑같이 구슬들의 속도도 똑같이 떨어지죠. 근데 여기 밑으로 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자는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슬들은 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음대로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상자가 중력만 받고 아래로 떨어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동안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고 중력만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닥의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이라고 하면 상자가 바닥에 접촉하기 직전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0이고 그때는 이제 0이 되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데 그때 그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같으냐면 저 맨 꼭대기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근데 상자가 바닥에 닿아서 정지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닥이 기준점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상자도 정지했으니까 상자의 운동 에너지도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상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상자만 보면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구슬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격렬하게 운동하고 있죠. 바로 이 운동 에너지로 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데, 이런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작은 입자들입니다. 이런 구성 입자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하나하나가 무질서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움직임으로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이때 상자가 질량이 스몰 m인 작은 구슬 n개라고 했을 때 상자 전체의 질량이 라지 m이라면 그 라지 m이 바로 작은 구슬들의 질량을 다 합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m이 라지 n 스몰 곱하기 스몰 m이라고 하면 상자가 바닥에 닿기 직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자의 속력이 V입니다. 그러면 상자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 상자의 질량에다가 V 제곱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자의 운동 에너지를 K1이라고 하면 K1은 2분의 1 라지 M 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슬 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똑같은 V니까 구슬의 질량을 해서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하고 구슬이 N개 있으니까 구슬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다가 N을 곱한 것인데 이 NM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질량 라지 M과 같죠. 그래서 이 K2 구슬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상대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이죠. 근데 이제 바닥에 닿기 직전은 이렇게 되는데 바닥에 닿은 직후는 어떻게 됩니까? 상자의 속력은 0이죠. 그래서 V'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K1'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구슬들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구슬들의 속력은 전부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것들의 총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 구슬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 여기 V1, V2, V3 다 다른 것들을 다 더한 2분의 1 MVI 제곱을 I에 대해서 다 더한 것과 같은 거, 이게 바로 구슬 전체의 총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슬들의 운동 에너지가, 다시 말하면 상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상자의 운동 에너지와 같지 않죠. 이런 것을 바로 열 에너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란 개의 수많은 구성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운동의 총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그 마찰력이 그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 입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으로 운동의 운동 에너지로 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에너지 정리에서 시작한 거를 여기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는 뭐였습니까?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보존량 그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죠. 근데 이 합력 속에 여기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같이 있으면 우리 합력이 한 일은 각 힘이 한 일과 같으니까 보존력이 한 일하고 비보존력이 한 일로 이렇게 두 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을 이렇게 두 개로 썼습니다. 근데 보존력이 한 일만큼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포텐셜 에너지 차이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나중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로 보존력이 한 일은 쓸 수가 있으니까 보존력이 한 일 대신에 자, 요 포텐셜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바꿔 쓰고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비보존력이 한 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항을 하겠어요. 보존력이 한 일은 우변으로 전부 다 이항하고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기 나중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 빼기 처음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부호가 다 맞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딱 정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라고 하는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가 나왔었죠. 근데 이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를 우리 한 번 더 이제 일반화 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보존력이 마찰력이면 마찰력이 한 일은 어땠습니까? 항상 0보다 더 작았죠. 그래서 저 비보존력이 한 일, 이건 나중 역학적 에너지에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뺀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건 0보다 작죠. 그런데 우리 마찰력이 한 일은 무엇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까? 열 에너지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 에너지를 Q라고 하고 처음 열 에너지를 Q1, 그 다음에 나중 열 에너지를 Q2라고 한다면 Q2 빼기 Q1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0보다 크겠죠. 열 에너지는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요거를 열 에너지 의 경우에는 나중 열 에너지 빼기 처음 열 에너지 해가지고 거기다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바로 0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다시 써놓고서 자, 요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비보존력 한 일에다 써놓고서 이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항을 시켜서 우리 전에도 한번 해본 것처럼 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좌변, 투의 위치에 있는 것은 우변으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E1 더하기 Q1은 E2 더하기 Q2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서 또 보존 법칙 하나를 얻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 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다시 또 다른 총 에너지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총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 에너지는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너지란 역학적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뭐 운동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질량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핵 에너지도 있고 있죠.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 에너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너지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한 에너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뀌더라도 총 에너지의 양은, 그래서 에너지 자체의 양은 바뀌면서 없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에너지, 열 에너지를 도입해 가지고 증명하면서 그걸 보였습니다. 우리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받아들이면서 이제 제7강을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7강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는 제8강으로 들어가는데, 8강에서는 대상을 좀 바꾸겠습니다. 8강에서는 어떻게 대상을 바꾸냐면 물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체가 있는 대상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그때는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때도 또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해결하기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무슨 식이 있으면 그 식을 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리학자들은 그런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풀기보다는 쉽게 풀리도록 하는 비결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물리량의 도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물체가 있을 때는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 가지고 문제를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렇게 궁금한 것이 물리학을 계속 공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